안녕하세요. 메이커 특강 유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 조명 만들기 1차 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가 주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읽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다양한 스토리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스토리 조명이라 하는 것들은 그런 이야기거리를 시각적으로 풀어서 새롭게 조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온라인 수업으로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스토리들을 만들어 보고 기획하는 것들이 주 목적입니다. 하여 내용을 보게 되면 스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화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옛날 이야기들이 있죠.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안에서 스토리 구성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표현하기. 소리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진 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1차 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이들이 아닌 부모님들도 한 번씩 보면서 이해하면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하나씩 넘겨보면서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오늘 1차 시죠. 나만의 스토리 조명 만들기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풀어가는 것들, 그 기초 자료가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시 실루엣 까메오.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기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기계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좀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대면 시간에 사용할 것들이고요. 그래서 2차 시에 온라인 수업 안에서 실루엣 카메라라는 기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또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3차 시 대면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1차 시와 2차 시에 배웠던 다양한 어떤 스토리 만들기, 기계 다루는 방법,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나름 습득하고 나서 3차 대면 만들었을 때 직접 그림을 그리게 되고 우선 첫 번째, 그림 그리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써보겠죠. 어쨌든 1차 시와 2차 시에 공부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이고요. 1차 시 스토리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간단하게 가족의 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같이 글을 써보고요. 그 쓴 글을 기초로 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토리 조명이라는 것은 조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야기가 가미되는 것들인데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단순하게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메시지를 가미되게 됩니다. 하여 1차 스토리에서 나름 복잡한 것이 있다면 두 번째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단순하게 접근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2차 시에 배운 실루엣 카메오라는 기계,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하게 되고요. 제작된 결과물을 가지고 조명으로 재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조명 작업에 대한 것들은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노트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대면 수업하기 전에 노트북에 실루엣 카메오 프로그램을 깔아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면 수업 때 바로 이야기 만들고 그림 그리고 코팅하고 제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꼭 2차 시까지 완벽하게 수업을 듣고 컴퓨터를 세팅해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씩 본다고 하면 첫 번째, 오늘의 수업할 내용들이에요. 스토리 알아보기,
어떤 것들이 스토리고 스토리를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거고요. 두 번째, 스토리 구성하기. 기존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스토리에 대한 것들,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풀 거고요. 세 번째, 스토리 표현하기. 자, 표현 방법에서 사실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각자 그림을 그려라, 어떤 걸 표현하라,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 최소한의 요소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예시를 통해서 언급해 줄 거고요. 그것들을 차근차근 따라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토리 알아보기. 우리 스토리, 뭐 일반적으로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한 줄거리를 담고 있는 말이나 글을 스토리라고 한다. 시공간 속에서 인물들이 특정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어떤 상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스토리죠. 한번 예를 보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고 잠에 들 때까지의 과정, 이 과정도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글로 쓸 때 분명 지금 아마 저녁이라고 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했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시간 순서에서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놓고 주변을 점점점 살붙이듯이 풍성하게 이야기를 담겠죠. 아마도 오늘이라는 시간 하루 속에서 가장 내 기억에 떠올랐던 그게 즐거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죠? 무료할 수도 있고 그 기억을 중심에 놓고 풍성한 주변인들의 어떤 상황, 내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풀어가는 것들. 자, 이게 스토리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화나 애니메이션, 연극, 연극인데 연극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래, 그림,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고요. 대부분 이런 스토리 안에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죠. 뭐죠? 중심되는 이야기는 단 하나이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많은 양의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풀어가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를 갖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풀어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물, 사건, 배경 요 세 가지가 스토리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인물, 사건, 배경. 자,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있었던 일이라면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나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있었던 일이겠죠.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배경들은 어떤 배경인지, 뭐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해서 인물, 사건, 배경이 포함되어 있는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들이 스토리의 세 가지 요소이고 스토리를 구성하는 요소이다라고 알 수 있으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면 허구적인 이야기는 픽션, 사실적인 이야기는 넌픽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허구와 사실이 절묘하게 잘 융합되어 있는 융합적 픽션이 존재합니다. 즉 전설이나 민담이나 뭐 영웅담이나 우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있을 법한데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들 또 친숙한 어떤 상황들 그죠? 픽션 같은데도 이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현재 일어나는 우리 세태를 표현하는 어떤 논픽션 같은 이야기, 즉 허구인데 사실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그 두 개가 절묘하게 잘 조화돼서 나오는 융합적 픽션이 현재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야기는 우리가 허구라는 것을 사실로 이해하는 방법 이걸 수 있어요. 공감하기 때문에. 아, 저럴 수도 있겠다. 저런 상황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몰입하고 공감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때요? 허구가 사실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서.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요 세 가지가 스토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인물, 행위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하고요.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 동물, 식물, 사물이라 되어 있죠. 어느 무엇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는 애는 뭐야? 펭귄이죠. 펭귄이 이야기 끌어가는 소리가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아마 현재 좀 아직은 좀 인기 있는 펭수?
그 전에 있다고 한 뽀로로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뽀로로 같은 경우는 자 허구죠. 그 허구 안에서 어때요?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각기 존재하지 못할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동물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소세지네요. 아마 친구들 알 거예요. 어머니들 알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도 냉장고 나라 코코모. 여기 보면은 아마 저 소세지가 원숭이로 등장하죠. 파는 닭으로 등장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듯 냉장고 속에 등장한 아이들의 구성들. 자,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는 뭘까요? 애벌레 두 마리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인물은 크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사물 어떠한 것도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 행위의 주체이고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뭐다? 인물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사건은 자, 인물의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사건이 벌어지거나 나타나죠. 그런 것들 알아가는 과정,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특정 사건이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순차적으로 사건을 이루어 나가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에는 어쨌든 사건이라는 게 존재하고 존재하는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의 해결 방법이라든지 문제를 파헤쳐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하나씩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도 보면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다음에 이제 배경입니다. 자, 인물과 그 행위를 하는 그 배경, 구체적인 장소, 공간, 시간이 뒷받침돼야 돼요. 여기는 지금 지구가 있어요, 지구. 요즘같이 열대야 또는 뭐랄까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지구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팔팔 끓는 목욕탕 글씨의 지구를 넣었어요. 이렇듯 인물과 사건과 배경 세 개가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스토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런 얘기했죠. 오늘 하루 또는 어제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경험했던 내가 경험했던 또는 여러분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이나 일 얘를 떠올리게 되면 그 안에 인물도 등장하고 배경도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나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스토리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스토리 구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 풍부한 경험 속에서 그것이 사실이든 허구이든 재미있게 구성하고 풀어가는 방식들. 아마 어렸을 때 우리 일기 많이 써봤을 거예요, 일기. 특히나 아마 부모님 세대라 하면 그림 일기 초등학교 때 많이 써보셨죠? 자, 몰아서 쓴 사람도 있지만 차근차근 잘 쓴 사람들은 아마도 그 하루의 일과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다거나 또는 즐거웠거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주변 아이들과 함께 그려가고 글로 썼죠. 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스토리의 기초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알아보는 거는 뭐 이건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할 때 기후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풀었던 것들인데 여기 보니까 구조주의 기후학자 그레마스의 행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저 프롬프트는 뭐냐면은 러시아의 어떤 민담 형태론을 구성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31가지의 어떤 민담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7가지 기능으로 절충하고 그것을 6가지 행위 주체로 만들었어요. 이걸 행위수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렵지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이 존재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이야기 속에서 풀어가느냐. 저기 보면 발신자라고 있고요. 여기 발신자라고 있죠. 다음에 대상이라고 있고요. 수신자가 있어요. 조력자가 있고 주체가 있고 반대자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를 잘 보면 발신자는 이런 거죠. 만약에 신데렐라 그러면은 자 왕이 또는 왕자가 우리 왕국에서 몇 월 며칠 날 큰 무도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신을 해요. 그죠? 그럴 때 대상은 누굴까요? 대상은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죠? 자, 대상은 그걸 들은 사람. 우리 왕국에서 무도회가 있대. 그걸 들은 사람.
신데렐라겠죠.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죠? 그런데 항상 이야기해 보면 주체 주인공이 존재하지만 이 발신자의 내용, 우리 왕국에서 무도회가 있습니다를 누가 들어요? 얘도 듣죠, 반대자도. 같이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주체와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겠죠? 싸움이 일어나면 항상 주체, 주인공은 첫 번째 뭐가 되죠? 한번 실패를 경험해요. 실패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실패를 경험할 때. 아마 신데렐라에서 실패는 계모와 거기에 있는 의붓 형제들, 언니들이죠. 배달하는 언니들이 집에서 일을 해. 일거리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넌 무도회를 못 가게 할 거야.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데렐라는 꼭 무도회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가요. 그리고 계속 일을 하게 되죠. 그걸 안타깝게 봤던 요정이라든지 주변에 있던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 어때요? 신데렐라를 도와줄 대신 무도회에 가게 해주죠. 그렇듯 여기 보면은 발신자, 주체, 반대자, 조력자, 수신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꾸려가는 것들 그리고 행위에 대한 모델을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발신자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주인공은 수신자가 되는 거고요. 통신 듣는 사람이에요. 자, 이야기 안에서는 이렇게 상황은 요거예요. 조력자와 주체와 반대자의 어떤 상황들, 요 상황 속에서 주체 주인공은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는 무엇인가를 터득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어때요? 고난과 시련을 막 하죠. 뭐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졌지만 두 번째 어때요? 조력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강한 힘을 얻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반대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죠. 이런 이야기 구조에 대한 서사 관계에 대한 행위성 모델을 그랜마스 행위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신데렐라와 콩쥐파치가 크게 같은 내용이죠. 신데렐라가 무도회를 가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계모와 언니들이 못 가게 했는데 누가? 요정이 등장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죠. 그를 통해서 마지막에 유리굴들을 신게 되고 벗게 되고 떨어뜨려서 누가 만나죠? 마지막에 왕자와 만나서 행복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새엄마나 두 언니, 요정, 데모, 왕자, 무도회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이죠. 주인공은 신데렐라고요. 반대자는 두 언니, 새엄마가 반대자고 다음에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조력자는 요정, 데모, 그리고 왕자는 획득하는 그 무엇, 그죠? 장소는 무도회장.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발신자는 왕, 대상은 왕자 무도의 목표, 수신자는 신데렐라와 언니, 자 조력자는 요정 친구들, 그리고 주체는 주인공 신데렐라, 반대자는 계모. 자 왕이 휙 우리 무도회에 있어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나름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죠. 획득해야 될 아이템이야. 그러면 반대자와 주인공이 항상 부닥치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는 항상 반대자가 이겨요. 그러면 조력자로 인해서 도움을 얻어서 어때? 주인공이 그 역경을 헤쳐나가죠.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 기후학적인 내용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꾸리고 스토리를 꾸린다 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스토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걸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스토리 구성하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제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떠올려 봐야 되고. 자, 경험했던 걸 떠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허구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옛날 얘기 한 번쯤 꾸며서 얘기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들어봤던 기억도 있을 거고. 옛날 옛적에 누구누구가 살았어요. 누구누구는 매일매일 뭐뭐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복잡한 어떤 서사를 가진 이야기들도 이런 큰 틀,
안에 본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만 딱 집어넣게 되면 어때요? 그 틀이 어렵지 않죠. 여기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한 서사를 가진 이야기들도 큰 틀에서 본다면 어릴 적 들었던 전래동화의 기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머릿속에 잘 넣고 상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만들 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옛날 옛날에 누가 살았어요. 뭐 아이를 넣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걔는 항상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 만드는 방법 꼭 머릿속에 넣고 한 번쯤 나중에 꼭 응용해 보세요. 자, 해서 구성을 하는 것들이죠. 자, 세상에는 단 한 번에 완성된 이야기의 글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죠? 이야기라는 건 어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서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해진 이야기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 즉, 다양한 양의 메시지를 이야기 속에 넣기보다는 꼭 하고 싶은 말 하나. 그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 관한 것들의 어떤 결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면 효과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결말을 다 짠 오픈하기보다는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영화를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뻔한 스토리 같은데 마지막에 반전이 등장하는 것들 있죠. 그랬을 때 머릿속에 훨씬 많이 남죠. 이런 것들처럼. 자, 이야기를 좀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한다 하면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야기의 살붙이기 과정을 통해서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그것의 어떤 반전을 보여주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붙이기 과정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면 되고, 두 번째, 단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면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스토리 표현하기 마지막인데, 자, 주인공이나 조력자나 반대자 또는 배경들을 정의하세요. 이야기 관계 해놓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허구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인공과 배경만 등장할 수도 있어요. 또는 주인공과 배경과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꼬마 또는 애완동물, 동물, 조력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단순한 실루엣, 그림자 같은 느낌이겠죠. 실루엣 뉴스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배경도 단순하게 만들어 보고 그래서 등장 뉴스와 배경을 이렇게 겹쳐서 중첩 효과를 통해서 이야기의 어떤 시각적 구성을 표현한 다음 자 얘를 아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음, 까맣게 칠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자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복잡한 선보다는 단순한 선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실루엣으로 요소를 표현한다. 이렇게 딱 요 부분 뭐 떠오르죠? 장미 한 송이, 여우, 행성이 있어요.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어린 왕자가 떠오르죠? 자, 얘는 예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던 것들이에요. 이제는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잘랐어요. 그런 다음 뒤에 LED 조명 넣고 나무 박스를 했는데 나름 3시간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 왕자라는 스토리를 통해 스토리 조명을 만들었고 사실 뒤에 등장하는 배경은 나름 이렇게 모호한 중첩을 통해서 나름 어린 왕자라고 했을 때 멀리 바라보는 지평선의 느낌?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고요. 중첩을 통해 빛이 투과되는 투과율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형태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요와 비슷한 류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 조명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또 기계를 이용해 자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복잡한 표현도 가능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 스토리 조명 만들기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큰 주제는 스토리 만들기였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한 번쯤 다시금 보면서 한번 상기해보고 내가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면 효과적이고 좋을 것인지 그리고 이야기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제는 하나이다. 주인공과 사건과 배경이 있다.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어떻게? 실루엣으로 단순하게.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구성해보세요.
자, 다음 시간 2차 시에는 우리가 기계에 대한 프로그램 까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테니까 또 2차지 수업 잘 듣고 참관해 주길 바랍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안녕.